여러분 저 옛날에 스가요정 알아요? 헬스가이 얘기하면서 스가요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그 민주당에 있었어요. 그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우리 당으로 와서 맹렬하게 민주당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항상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얘기도 하고 또 지난번 총선에서 안타깝게 떨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혼자 배낭 메고 몇 달 동안 전 세계를 혼자 여행하는 그런 결기를 혼자서 배낭 메고 저 나이에 전 세계를 여행해? 정말 대단한 결기가 아니면 못하는데 그 뒤에 또 AI에 대한 연구를 엄청 해서 AI에 대한 책도 써내고 뭐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뭐 얼굴 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김경진을 위한 소개하겠습니다. 근데요 여행하러 놀러 다니는 것은 결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해도 노는 겁니다. 진짜 결기는요 계엄군이 총알에다가 실탄을 가지고 국회의사당에 왔을 때 죽이라면 죽여라! 나는 죽더라도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렇게 뛰어나가는 것이 진짜 결기입니다. 저는 저 안에 계신 꼭 한동훈만 보면 저 한동훈은 왜 이리 안쓰러울까 하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안쓰럽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우리 보수 진영은 완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그 마비가 안 되게 되기 위해서는 장관들, 대통령실의 수석들,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이 사람들이 똑바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이 뭘 잘못하면 대통령님 그거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진언을 하고 용기 있게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났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대통령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대통령한테 찍혔고 그래서 비대위원장 됐다가 쫓겨날 뻔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사고를 치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겠다. 라고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이 한동훈 꼭 아니겠습니까? 저도 검사 생활을 15년을 했고 변호사 생활을 12년을 해서 한 30년 가까이 법조계에 있었습니다. 요새는 변호사 타이틀을 갖고는 명함을 찍어서 갖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 선언 목사님은 안 합니다. 그냥 장롱 면합니다. 30몇 년간을 법조계에 있으면서 숱한 기기묘묘한 사건들을 봤습니다. 자식이 사고치고 뚝뚝 눈물 흘리는 부모를 한두 번 본 적이 아닙니다. 부모가 사고 친 것을 자식이 와서 어떻게 돈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본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대로 받아들이고 그 전제하에서 우리 사회가 잘 나가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또 내 자식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더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사람으로서의 역할이고 특히
공적인 역할을 하는 정당원으로서는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가 모셨던 대통령이, 내가 뽑았던 대통령이, 내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 여전히 잘못은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봉고차를 몰고 오셨다는 분을 13분을 만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저도 고향이 전라남도 장성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교는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사람은 수구초심이라고 누구나 자기 고향을 사랑합니다. 저도 제 고향을 사랑합니다. 고향 사람들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따라서 입당을 할 때는, 그때는 조국 그때 당시 전 장관,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아무 죄가 없다고 옹호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신물이 나고 정파적인 판단에 대해서 눈이 화분해져서 내가 이걸 깨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당당하게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보니까 눈이 캄캄했습니다. 왜냐면 작년 4월에 저를 뽑아주기 위해서 동대문을 지역구에서 동분서주했던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나 동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에 출발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가깝고 동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결과로서는 잘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작년 12월 3일 이후에 갈 길을 잃었던 이유는 뭐냐면, 작년 4월에 제 지역구에서 선거를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개혁은 옳았고 윤석열은 올바른 일을 했고 탄핵은 돼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은 윤석열 체제로 계속 가야 된다고 주장한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부모나 자식이 잘못했을 때 무엇이 올바르고 틀린 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 사랑으로 이걸 함께 해야 될 운동운명제인 거지, 옳고 그른 거 틀린 것 자체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데, 그걸 헷갈린 것을 내가 속해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행동에서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또 한 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들려드리는데요. 사실은 저도 불쌍합니다. 한동훈 대표만큼이나. 고향을 떠나서 서울 동대문에 국민의힘으로 자리 잡으려고 했더니 우리 당원들께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뚫고 우리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대한민국 전체가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돌팔매를 맞아가면서 이끌고 가는 그 꿈이 바로 한동훈 꿈입니다.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훈의 미래를 믿고 또 한동훈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습니다. 왜냐? 국가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현 시대의 대한민국의 문제를 낱낱이 파내서 국민들에게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고 나아가야 될 곳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지도자인데, 대한민국 안에서 그 일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있고 많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지만 결국은 이 산을 넘어서 우리는 제대로 된 발전과 영광의 대한민국의 길로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도 쪽팔려가지고 요새 방송을 안 나갑니다. 나가서 할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안 나갔더니 이비전 터졌던 모양입니다.